자, 5번부터 하던 대로 해야죠, 항상. 현재 길이가 50cm인 종유석이 있다. 뭐 하자는 건지 일단 좀 알고, 이 종유석이 매년 0.3cm씩 자란다고 할 때 현재로부터 30년 후의 종유석의 길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항상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죠?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3년이 지났을 때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0.3cm가 자랐겠죠? 그러니까 50.3cm가 돼 있을 거고, 2년 지나면 50.6cm가 돼 있을 거고, 3년 지나면 50.9cm가 돼 있겠죠? 그죠? 자, 50.3cm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50 더하기 0.3 곱하기 1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하셨죠? 이거는 50 더하기 0.3 곱하기 2를 해서 50.6이 나왔겠죠? 이거는 50 더하기 0.3 곱하기 3 해서 50.9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나는 1년, 2년, 3년이라고 해서 1, 2, 3을 넣었는데 드디어 시계도 1, 2, 3이 발견이 됐네요. 최대한 분할을 해보니까. 그러면 X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이 일치하니까 여기만 X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50 플러스 0.3 곱하기 X 이렇게 되다. 이게 뭐라고? Y. 잘했잖아. 그러면 정령 Y는 0.3X 플러스 50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30년 후의 종유석의 길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X년에다가 30을 넣으면 되는 거지? 30을 넣으면 59cm인가요? 네. 네, 그래서 답은 Y는 59c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아, 5번 맞았었네요? 아, 5번 맞았어? 아, 왜 시점을 안 했어? 6번 추정 안 했어? 6번은 6번 몰라? 오케이, 6번 모르고. 자, 6번. 어느 연료 360리터를 2시간 동안 일정한 비율로 연소시키면 완전히 소모된다고 한다. 이 연료를 42분 동안 연소시키고 남은 연료의 양은 몇 리터인지 구하여라. 우와. 자, 360리터가 있는데 2시간 동안 달리면 5링이 난대요. 그쵸? 그러면 1시간 동안은 얼마나 쓸까요? 2시간 동안 쓰면 5링이 난대. 360으로. 그럼 1시간 동안 얼마를 쓴다는 거예요? 아니 180. 그죠. 180을 쓴다는 거죠. 1시간 동안 180리터를 이제 갈군다는 소리죠. 저 요리 뭔 말이에요? 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재 용어였어요. 영이 된다. 다 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 180리터를 쓴다는 거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게 자꾸 42분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시간 단위로 해갖고는 헷갈리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60분에 180리터를 소모한다는 거죠. 그럼 1분에는 3리터를 소진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굳이 우리 시가 안 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억지로 뭐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거는 1분에 3리터가 날아가니까 42분 동안 태우면 얼마가 날아가는 거죠? 3 곱하기 뭐 42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26인가요? 126리터가 소진된다는 거겠네요. 그럼 남은 연료가 얼마냐고 했으니까 360에서 126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이해했으니 우리 식도 한번 추가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에 3리터가 날아가죠? 그죠? 그러면 1분 후에는 얼마나 남아있을 것이냐, 2분 후에는 얼마나 남아있을 것이냐, 3분 후에는 얼마나 남아있을 것이냐 한번 해봅시다. 자, 1분 후에는 360에서 3 빼니까 357리터가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2분 후에는 354리터가 남아있을 거고, 3분 후에는 351리터가 남아있겠네요. 자, 이 357이 어떻게 구해졌나고 봤더니 원래 360리터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3m씩 날아가는데 1분 동안 날아갔으니까 357이다. 이렇게 된 거겠죠. 자, 귀찮지만 다시 360 빼기 3 곱하기 이번에는 2분 동안 날렸다. 여긴 360 곱하기 빼기 3 곱하기 3분 동안 날렸다 라는 거를 알게 되겠네요. 그러면 x분 동안은 얼마큼 날렸나 봤더니 1, 2, 3이 1, 2, 3이 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360 빼기 3 곱하기 x다 라는 거를 알아냈죠. 이게 뭐예요? y. 그래서 이 식은 결국 뭐였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60이더라 라는 거를 이제 그냥 이후에 알아낸 거고, 답은 이미 구했, 어디서? 답은 이미 이거 두 개를 구했으니까 그냥 답은 맞은 거죠. 그래서 답을 구해놓고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할 때 못 풀었다고 했으니까 어느 부분이 헷갈렸죠? 저기 1분에 3m까지는 써놨어요. 근데 저렇게 바로 밑에처럼 저렇게 풀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표처럼 나타내려가지고 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혔어요. 그 1분에 그 360 빼기 3에서 저렇게 357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1분 하고 옆에 3리터를 써가지고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렇죠. 1분 하면 3리터가 소진, 이걸 안 썼다는 거죠? 네. 이걸 안 쓰고 3리터가 소진된다만 놓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안 나오겠네요. 뭐야, 이것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최종 결과를 구해야 됩니다. 최종 결과. 중간 결과 말고 이 문제에서 남은 연료가 몇이냐고 물었으니까 이때도 1분 후에 남은 연료를 항상 구해줘야 돼요. 그래야 계속 이제 말이 되는 그런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저번 시간보다 훨씬 낫네요. 그래요? 저번 시간에는 네 표정이 거의 뭔 개소리야, 약간 이런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13번. 벌써부터 짜증나죠, 그죠? 온도를 나타내는 방법 중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서로 1차 함수의 관계를 이루는데 그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화씨 온도가 14도일 때 섭씨 온도는 몇 도씨인지 구하여라. 야, 이 문제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활용이 아닙니다. 섭씨랑 화씨가 1차 함수의 관계가 있대. 이건 그냥 준 거야. 1차 함수 관계가 있대. 1차 함수 관계가 아닌 것도 있겠죠? 두 개의 관계가. 근데 1차 함수 관계가 있대. 그래서 0도일 때는 화씨가 32도고 5도일 때는 41도고 10도일 때는 50도고 15도일 때는 59도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섭씨와 화씨가 1차 함수의 1차 함수의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직선이라는 거죠? 네. 그죠? 직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섭씨가 몇 도일 때 화씨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니까 섭씨를 x로 놓고 화씨를 y로 한번 놔보면 이게 지금 어떠다는 거야? 0,32를 지나고 5,41도 지나고 10,50도 지난다는 거죠? 그러면 스케일이 맞진 않지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0일 때, x가 0일 때 32, 여기는 0,32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5일 때 5,41, 그 다음에 10일 때 50이니까 10,50 이렇게 지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1차 함수의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겠네. 그러면 우리 점 두 개 주어지면 함수식 구하는 거는 이제 1도 아니잖아. 네. 그렇죠? 자, 일단 친절하게 y절편 줬네요. 그러면 얘는 y는 ax 플러스 32다 라는 것까지 일단 알았고 a만 구하면 되는데 a 구할 때 뭐 얘 넣어봐도 되고 아니면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x가 0부터 5까지 늘어날 때 y는 32부터 41까지 늘어났죠? 몇 늘어났죠? 9. 그치. 9. x가 5 늘어날 때 y는 9 늘어났으니까 기울기가 5분의 9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알고 보니까 y는 5분의 9 x 플러스 32구나 라는 거를 안 겁니다. 이거는 다른 활용이랑 조금 다르죠? 다른 활용 문제랑 좀 다르죠? 이거는 사실 요거 x, y만 잡았으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형태이긴 한데 자, 그랬을 때 화씨 온도가 14일 때 자, 우리가 화씨를 x로 놨습니까? 섭씨를 x로 놨습니까? 화씨. 섭씨를 x로 놨죠?
근데 화씨 온도가 14도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다 14를 넣어야 돼? Y. y에다가 14를 넣어야죠. 그러면 14는 5분의 9 x 플러스 32. 이건 그냥 뭐야? 1차 공정식이죠? 풀면 화씨 온도가 14도일 때 섭씨 온도가 구해지겠네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듣고 나니까 할만하죠? 근데 일반적인 친구들은 이걸 더 어려워하는데 특이하죠? 심만 쓰는 게 어려워요. 심만 드는 게 차라리 막 1차 함수처럼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적합한 인재네요. 수능에 생각보다 저런 활용 문제 많이 안 나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나오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더럽긴 한데 일단 잘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죠. 자, 다음 13번 됐고요. 14번. 이야, 길이가 24cm인 양초에 불을 붙이면 5분마다 2cm씩 짧아진다고 한다. 자, 이렇게 몇 분마다 몇 cm씩 짧아진다고 하는 게 나오면 일단 단위를 뭐로 통해야 돼? 1분으로 바꿔주는 게 일단 가장 먼저죠. 그러면 5분마다 14분. 5분마다 2cm씩 짧아진다고 하니까 1분이면 2 나누기 5 하면 0.4cm씩 줄어드는 거네. 그렇죠? 여기까지 했을 거고. 자, 근데 x분 후에 양초의 길이를 y 뭐죠? 객관식인데 일단 필요 없고 우리 식 세우는 게 먼저니까. 자, 그러면 길이가 24cm인 양초에 불을 붙이면 5분마다 2cm씩 짧아지는데 그건 곧 1분에 0.4cm씩 짧아진다고 하니까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 1분, 2분, 3분. 익숙해지면 이제 이게 왜 하냐면 이게 익숙해지면 3분까지 할 필요 없고 1, 2분만 하면 되죠. 그게 익숙해지면 1분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다 된 거야. 자, 1분이면 0.4cm 줄었으니까 23.6cm가 될 거고 2분이면 23.2cm가 될 거고 3분이면 22.8cm가 되겠네요. 자, 그럼 23.6cm가 어떻게 나왔냐? 양초가 24cm인데 여기다가 0.4cm씩 줄어들고 1분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거는 24 빼기 1분당 0.4cm인데 2분 동안 줄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처음에 24cm인데 0.4cm씩 3분 동안 줄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1, 2, 3이 나오고 1, 2, 3이니까 x분 후에는 24cm인데 0.4cm씩 x분 동안 줄어든 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보다 y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0.4x 플러스 24가 이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초는 1분, 이제 문제를 보면 되겠죠. 양초는 1분마다 5분의 2cm씩 짧아진다. 맞네요.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y는 5분의 2, 이게 5분의 2죠? 5분의 2x 플러스 24. 맞네요. 불을 붙인 지 35분 후에 양초의 길이는 12cm이다. 우리가 지금 분을 x로 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으면 돼? 35를 넣어보면 되죠? 35를 넣었더니 10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12가 아니라 10이 나온다. 그 다음에 4번. 양초의 길이가 6cm가 되는 것은 불을 붙인 지 45분 후이다. 그럼 양초의 길이를 우리가 y로 놨으니까 y에다가 6을 넣어가지고 그 방정식의 해가 45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해보니까 나온대요. 그 다음에 양초가 다 타는데 걸린 시간 60분이다. 양초가 다 탄다는 거는 하나도 남아있는 높이가 없다는 뜻이 되니까 y에다가 0 넣어서 나오는 해가 60이면 맞는 말이죠. 5번. 그렇죠? 했더니 60이 나오네요. 딱 넣어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5문제는 클리닉 시간에도 한번 다시 더 풀어보세요. 풀었던 문제 다시 푸는 거는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활용해서 도움이 됩니다. 자, 15번. 송승헌과 온주환. 승원이와 주환이가 직선도로를 따라 달리기를 하는데 승원이가 주환이보다 40m 앞에서 출발했다. 동시에 출발하여 승원이는 초속 5m, 주환이는 초속 6m로 달릴 때 주환이가 승원이를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지 구하여라.
자, 이거는 1차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이 일단 있어요. 자, 따라잡는다는 거는 둘의 달린 거리가 같다는 거죠. 근데 승원이는 느리지만 이미 40m 앞에서 출발했으니까 40m 플러스 초속 5m니까 5x는 6x. 이걸 풀으면 되는 거죠. 그죠? 왜냐? 이거 거리가 둘의 거리가 같은 거지. 그럼 우리는 거리 승원이가 달린 거리가 주한이가 달린 거리랑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승원이가 달린 거리는 초속 5m인데 x초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미 40m 앞에 출발했고 주한이는 처음부터 출발하지만 좀 빠르니까 이렇게 해서 둘이 달린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풀면 x는 40초네. 그죠? 40은 x.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함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긴 노가다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굳이 할 필요 있나요? 라고 너는 말하고 싶겠지만 굳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왜인지는 잠깐 묻지 말고요. 승원이와 주한이가 달리는 거를 우리가 함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승원이는 40m 출발하죠. 그러면 1초, 2초까지만 할게. 빡세니까 1초, 2초. 주한이도 1초, 2초. 자, 이 둘이 뭐 같니 어쩌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1초, 2초. 그럼 승원이는 0초에는 40m 앞에 출발했고 1초당 5m씩 가니까 1초에는 45m를 가겠겠네요. 2초에는 50m를 가겠겠죠? 그러면 45 어떻게 나왔냐? 처음에 40m 달리고 있었고 초당 5m씩 가는데 1초 달렸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얘도 40m인데 초당 5m씩 달리는데 2초 달리니까 이렇게 되겠다. 1, 2, 1, 2니까 x초 후에는 40 플러스 5 곱하기 x고 이게 y니까 결국 식은 5x 플러스 4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자, 주한이는 1초에는 그냥 6이고 2초에는 12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볼 것도 없이 하지만 이것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 6이 나왔을까? 초당 6m인데 1초 동안 달렸고 얘는 초당 6m인데 2초 동안 달렸으니까 이게 나왔겠죠. 1, 2, 1, 2네요. 그럼 얘는 x초 후에는 6 곱하기 x만큼이고 이게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6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필요한 거 두 개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y는 5x 플러스 40이고 이게 승원이고요. 두 번째는 주한인데 얘는 y는 6x입니다.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걸 그릴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그려졌지? 그냥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먼저 승원이부터 하면 y절편이 40이죠? 그리고 기울기가 5니까 빨리 해도 이해를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6x니까 얘는 여기가 0,0을 지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놈이 승원이고 이놈이 주한이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야? 둘이서 따라잡는 데 걸린 시간이다. 자, y축이 지금 뭡니까? 거리죠. x축이 초죠. 그러면 따라잡는다는 거는 두 그래프의 거리가 같아지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y는 5x 플러스 40이랑 y는 6x가 같아지는 x 좌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x 플러스 40은 6x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원래는 풀으라는 문제였습니다. 할만하죠? 네. 못 봤어요, 나. 한 2년, 한 1년만 지나봐. 이거
이런 껌 같은 문제를 선생님 내시고 그러세요. 뭐 이런 얘기 나한테 할 거예요. 옛날에 너 이거 못 풀었었는데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16번.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3cm이다. 오, 좋소. 그리고 점 P는 꼭지점 B를 출발해 BC를 따라 꼭지점 C까지 움직일 때 BP의 길이를 X, 삼각형 ABC의 넓이를 Y라 하자. X, Y 사이의 관계를 10으로 나타내면 그렇군요. 자, 일단 그려주시죠. 여기가 8이고요. 이것 때문에 괜히 헷갈리네.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cm라고 그랬으니까 높이는 뭐가 되죠? 6이 되죠? 그죠? 높이가 6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 안 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만큼 출발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BP의 길이 여기를 x라고 하지. 그랬을 때 x와의 관계를 뭐 나타내라 이런 겁니다. 이것도 뭐 쫄지 말고 해보면 되죠. 1초, 2초 우리 이제 두 개만 할 겁니다. 초당인가요? 아, 센치? 알았어요. 센치. 자, 1cm, 2cm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cm일 때 여기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1cm니까 여기는 7이 되죠? 그죠? 7이고 곱하기 6이니까 6, 7 나누기 2니까 40, 21이네. 그죠? 그리고 2cm일 때는 여기가 6이 되겠죠? 2cm 갔으니까 남은 것도 6이겠죠. 6, 6에 36에 나누기 2니까 1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억지로 이제 한 방에 했고 굳이 이걸 구한 방법을 구하자라고 하면 8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이었고 얘는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었죠. 근데 뭐야? 안 보여. 왜 안 보여? 왜 안 보이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아, 2분의 1은 원래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곱하는 거니까 뭐 이게 털릴 일은 없고 6은 고정이니까 이게 바뀔 일은 없는데 내가 7이 왜 나왔지? 7이 왜 나왔지? 그렇구나. 6 곱하기 8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이었고 여기는 6 곱하기 8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여기 따라오는데 그런 거죠. 자, 그러면 1, 2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x 6 곱하기 8 마이너스 x 곱하기 2분의 1은 y 이게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뭐 정리하면 되겠죠. 자, 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정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 3이고 24 마이너스 3x는 y네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4 이렇게 나오겠죠. 답이 있나요? 당연히 답이 있네요. 4번이네요. 자, 이런 문제도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렵죠? 이건 할만합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할만해질 거예요.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자, 다음 우리 동영상으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을 들었고 뭐 유제 푸는데 혹시 어려웠던 거나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없었죠?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 이번에 숙제하는 때 약간 모르는 거 약간 이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숙제가 242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거였나요? 아니죠? 한참 더 있던 것 같은데? 네. 한참 나왔잖아. 47. 완전 초스피드로 나갔던 것 같은데? 47, 그쵸? 247까지 풀어오라고 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번호가 좀 이상하게 돼? 아, 여기 뒤에구나. 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알아서 풀어오는 게 유제 몇 번부터입니까? 55가 11. 아닌데? 2에 뭐지? 왜 55가 11이지? 아, 체크. 요거 혹시
내가 풀어줬었나요? 185-1. 풀어주셨나요? 근데 풀었는데 제가 아, 너가 풀었어? 네. 스스로 풀었어? 네. 그럼 채점을 하면 되겠죠? 네. 185-1번부터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거 없어요 그냥? 개념 체크? 넘어가요? 개념적으로 넘어갑시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개념적으로 채점 안 했는데 너무 그렇다. 맞아. 불쌍하네. 55-1부터 맞죠? 55-1. 자, 1번에 y는 4x 플러스 1. 2번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55-2의 1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 다음에 2번 y는 2x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개념 체크 56-1. 1번에 y는 2분의 3x 플러스 3. 2번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56-2 y는 x 마이너스 4. y는 3x 플러스 6.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186-1번. 186-1번 y는 2분의 1x 플러스 3. 오호, 그렇다. 네, 187-1번 5. 188-1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189- 밑에 요 애를 아, 요 애를 모르겠다. 아, 축소의 방식 활용이네. 그죠?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 186, 189, 189-1, 189-2 이거를 하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건 왜 틀리구나. 186번. 직선 아니 x절편이 마이너스 6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안 풀어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89-1번. 일단 대표 유형부터 같이 해볼까요? 이거 인터넷 강의 선생님이 안 해줬으니까. 189 대표 유형. 대표 유형을 풀어줄 테니까요. 다시 한번 도전해봅시다. 아, 길이가 15cm인, 야, 이거 여기네, 오케이. 길이가 15cm인 양초에 불을 붙인 지 x시간 후에 남아있는 양초의 길이를 ycm라고 했을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았다. 불을 붙인 지 2시간 20분 후에 남아있는 양초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자, 요건요. 일단 우리 자신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항상 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15고 뭔지 몰라. 하여튼 뭐 관심 없고 이게 15고 여기가 5래. 그러면 요걸 지나는 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음수를 나타내기 싫어서 그런 거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겠죠. 자, 요거 우리 식 구하는 건 할 수 있죠? y는 자, 이제 기울기부터 한 방에 갈 수 있죠. 내려가는데 15랑 5랍니다.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10은 아니죠? 마이너스 x가 5 증가할 때 y가 15. 잠시만요. 근데 저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막 0.15 하고 5.1 자,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3? 와,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금방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천천히 해보자면 x가 5 증가할 때 y가 15 떨어졌죠? 5 증가할 때 y가 15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x고 y 절편은 15. 자, 이런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양초가 타들어가는 함수라는 거죠. 그런데 불을 붙인 지 x시간으로 이게 불 붙이고 지난 시간이고 y가 양초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친절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요거를 만드는 게 빡셌던 거잖아. 근데 얘는 그래프를 통해서 준 거죠. 그냥 우리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보고 이 식을 만들어내기 힘든 친구들은 얘가 엄청 어려웠겠지만 우리는 이미 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야? 2시간 20분 후에 남아있는 양초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2시간 20분인데 2시간 20분은 2와 3분의 1시간이죠? 그러면 3이 6이니까 3분의 7시간이겠네?
그렇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7 플러스 15를 때리면 나오는 y가 양초의 길이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럼 189-1과 189-2를 이제 뭔가 깨달은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식은 구했는데 이제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20초 후 물에도 필요했으니까 네. x를 풀어놨으니까 x가 20초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는 이상하게 넣을까요? 식이 잘못된 거예요. 식을 한번 검토해 보실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식이 맞거든요. 자, 식 뭐 나왔어요? 아닌가? 아니 그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8? 자, 일단 벌써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8? 말해야 돼요. 충격적인데. 이 y절편인데. y절편은 아 뭐예요? 12인데. 48은 뭐예요? 48은 12초일 때 48이니까 여기가 12,48이겠죠. 다시. 본 걸로 할게요. 그리고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옵니까? 분수인가요? 분수요? 네. 아, 식이요? 아니 답이요? 네. 아닙니다. 20초인데 막 60분에 20 이런 거 아니죠? 그냥 20분 넣는 거죠? 네. 아니 왜 계속 많이 못하시니까 식이 터졌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 쉬운데 이거? 아니 기울기가 올라가는데 막 마이너스가 나오고 난리예요. 아 혹시 답이 32인가요? 아니에요. 뭐지? 자, 봅시다. 계속 도전해볼래요? 뭔가 지금 크게 적이 된 것 같아요. 예. 여기 12죠? 몇 콤마 12? 0,12죠? 그럼 얘는 0,12랑 12,48을 지나는 직선이겠네요.
0,10이니까 친절하게 뭘 줬어? y좌표를 줬죠? 그러면 얘는 y는 ax 플러스 12겠네요. 그치?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자,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기울기 뭡니까? 0에서 12까지 증가할 때 12만큼 증가할 때 y는 12에서 48까지 증가했죠? 뭐야? 36인가요? 네. 그럼 기울기가 3이네요. 그러면 y는 3x 플러스 12의 그래프였네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20초? 그럼 x에다 20을 넣을까요? 20. 그러면 y는 3 곱하기 20 플러스 12니까 72네요. 어디서 망가지죠? 저기 기울기 부분 10으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10으로? 네, 그 10이 막 올라갈 거 막 그러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죠? 뭐라고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아,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른다? 아닌데, 응. 아니, 증가량? 아니, 뭐하고 그거예요. 아, 너가 아는 아무 점이나 그냥 때려도 기울기는 나옵니다. 그래요? 무조건. 왜냐하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다 이 동일한 기울기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해도 3이 나올 거고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얘랑 얘를 해도 3이 나오고요. 얘랑 얘를 해도 3이 나오고 얘랑 얘를 해도 3이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점만 적용시키면 무조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공교롭게도 얘랑 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그 기울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0에서 12까지 x는 몇 증가했습니까? 12. 자, 12부터 48까지 y는 몇 증가했습니까? 30. 그래서 기울기는 3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89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15,1500이 나오고 25,900이 나왔는데 그걸로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60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y는 마이너스 60x 한 상태에서 y 절편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y 절편을 모르게 돼요. 아, y절편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까지 너가 구한 거죠? 이 식은 뭔지 모르겠지만 y는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 b가 답은 아니죠? 그 b가 답이겠죠. 아 진짜요? 왜 그런지는 설명해 줄게요. 5번. 5번입니다. 잘했어. 자, 왜 b가 답이냐면 우리가 결국 여기가 2400인 걸 이제 알아낸 거죠, 드디어.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지수가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까지 가려고 한다. 오른쪽 그림은 출발한 지 x분 후에 지수가 있는 지점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2400m만큼 학교에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해가지고 여기 뭐 구하기 귀찮으니까 안 구하겠지만 여기가 되니까 드디어 학교에 도착한 거죠. 근데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출발했는데 2400부터 빵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집까지의 거리는 2400m가 되는 거죠. 그렇죠? 0 출발하지 않았을 때 학교까지의 거리가 집의 위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2400이 바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좀 낮네. 자, 오늘 아마 이 진도가 끝날 것 같습니다. 미리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끝나면 시험 봅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다음 번. 네, 다음. 저 활용 못하는데. 활용이요? 활용 적게 낼게요. 참작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못해요. 진심으로 혼자 못해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아니라 뭐 이게 팩트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활용 문제는 거의 안 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거의 안 낼게요, 거의. 자, 지금부터 배울 거는 248페이지인데 연립 방정식과 함수. 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요, 결국에는 함수로 대동단결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지같이. 그래서 함수로 모든 거를, 그래서 뭐 단점은 앞에 거 아무리 잘해봤자 함수 못하면 그지된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함수만 잘하면 나머지는 또 껌이다. 뭐 이런 장점도 있어요. 자, 그럼 연립방정식이란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우리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리프레시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뭐였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거였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1이다.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얘도 방정식은 맞긴 맞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x가 뭐고 y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식도 반드시 몇 개여야 된다? 두 개여야 된다. 그래서 2x 마이너스 y는 5다. 뭐 이런 식을 하나 더 줘야 이거를 소거법을 하든 대입법을 하든 뭐 했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소거법, 대입법 말고 쉽게 하면 이제 함수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그럼 결국엔 얘는 뭐냐? 봤더니 얘는 우리 아까 전에 그거 아까는 아니죠. 지난주에 이런 거 기억나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y는 어쩌고의 걸로 바꾸는 거 이제 배웠죠? 그죠? 그거를 여기서 이제 또 하는 겁니다. 이거 또 해. 그리고 사실 이거 아까 했어. 그 송승헌이랑 문주환이랑 달리기 할 때 한 거 그겁니다. 자, 그럼 얘는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y는 2x 마이너스 5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하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두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 두 함수의 교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결론이야. 끝이야. 그러면 실제로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다른 각각의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소거법으로 하면 더하면 되겠죠? 3x는 6이네요. 기가 막히게 맞았네. 막 그러는데. 그러면 x는
2가 나오고 y는 x에 2 넣읍시다. y는 마이너스 3이죠? 몸빨이 없는데 아니죠? 마이너스 1이죠? 잘 해놓고 맞죠? 아 무서워.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이걸 이제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자,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5니까 y절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마이너스 5고 그다음 기울기가 2니까 2.5가 찍히겠네요. x절편이. 그러면 요게 2번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인 여기에 좌표가 뭐라고? 2,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겁니다. 약간 헷갈려. 괜찮아요. 자, 요게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는 게 연립 방정식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스킬을 배웠냐면 소거해서 하나를 없애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배우고 나서 해보니까 이 두 식을 만족시키는 xy가 x는 2고 y는 1이라는 거를 연립 방정식의 해법으로 이렇게 푼 거죠. 근데 이 둘은 함수로 그냥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럼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눈에 보이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이 두 그래프의 교점, 이 교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두 그래프가 동일한 xy에서 만나는 점이 교점이죠. 즉 이 점은 1번 함수 위에도 있고 2번 함수 위에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1번, 2번 함수 위에 동시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가 바로 보다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는 2, y는 1인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이거의 끝이에요. 다야. 나머지는 그냥 다 억지야. 그냥 억지로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면 사실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했었는데 요거 할 때 혹시 곁다리로 이런 거 혹시 기억나요? 해가 있을 조건, 없을 조건 기억납니까? 그리고 무수히 많을 조건 이런 거 기억나죠? 자, 해가 일단 간단하게 무수히 많을 조건은 간단하게 이거랑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으면 무수히 많을 조건이고, 해가 없을 조건은 뭐예요? 상수가 없어요. 그치? 그렇게 되는 거. 해가 있을 조건은 이거 두 개 빼 나머지 전체죠. 그죠?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거예요. 자, 해가 없다는 거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렸는데 만나는 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맺죠. 평행한다는 거지, 두 개가. 이렇게 이 연립방정식을 함수식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 따위로 나온다. 그럼 얘는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평행하면 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은 건 두 개가 일치하면 해가 무수히 많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형태는 다 어때? 이렇게 생겼겠죠. 교차하겠죠. 그래서 요런 게 지금 여기까지 다네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특별히 어렵거나 뭐 궁금한 점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네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활용보다 훨씬 낫죠, 이게? 훨씬 낫죠. 자, 그러면 우리 너의 눈에서 자신감이 뭐 보이니까 개념 철권은 시원하게 건너가고요. 유지 한번 달려볼까? 유지가 190-1. 틀리면 어떡해요? 안 틀려. 자신감 가져. 난 안 틀린다. 난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틀린다.
좌표 어떻게 구해요? 뭐요? 좌표는 바꾸는데. 아, 좌표. 네. 자, y는 어쩌고가 하나 나오고 y는 어쩌고가 또 나왔죠? 그죠? 그러면 결국 이 교점이라는 게 뭐야? x점도 같고 y점도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는 거죠. 이러면 절편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죠. 1 잠시만요. 아니요. 1,2. 네, 정답입니다. 이거 맞나? 이거 식 이거 맞나요? 함수식? y는 2분의 x 플러스 2분의 3? 맞지? 이거 맞지? 네. 밑에도 이거 맞고? 네. 그럼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게 원래식이고 이게 함수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2차 이거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돼야 돼. 어떤 연립방정식이 있다. 이 연립방정식의 두 해는 그 연립방정식을 함수식으로 바꿔서 만들어지는 두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두 그래프가 있는데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은 이 두 그래프를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해와 같다. 요거를 이제 하면 되죠. 요것도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할게요. 아까 잘 그려줬지만 같이 그리는 재미가 있죠. 더럽게 생겼네. 2분의 3, 2분의 1이니까 3이겠네요. 망했다. 자, 이게 1번 그래프고 그 다음에 5죠? 1, 2, 3, 4, 5 3이죠? 마이너스 3이니까 3분의 5겠네. 3분의 5면 1. 여기쯤 되겠죠? 자, 요게 2번 그래프겠죠? 그러면 이 교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물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결국 여기 점은 이 식도 동시에 만족하는 x여야 되니까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해봅시다. 야, 2분의 7 x는 2분의 5고요. 깔끔하네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x는 1이 나오고 그때 y는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자, 여기다 쉬워 보이니까 넣겠습니다. 그럼 y는 2가 나오네. 그래서 여기가 1,2점이었다라는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이미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 이걸 전부 다 이해하고 있으면 굳이 이런 힘든 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x-2y는 마이너스 3 3x 플러스 y는 5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6, 2, 10 한 다음에 더하면 7x는 7. 그죠. 이거 10이죠, 10. 7이죠. 그래서 x는 1, 여기다 1 넣고 y는 2. 이렇게 빨리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끔 이제 책에 보면은 무작정 함수 이렇게 나오면 교점 구하면 연립방정식 바꿔서 풀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마다 절대로 이렇게 못 풀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함수를 잘하는지를 궁금하게 냈을 거니까 분명히. 그래서 이 방법도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요거 익숙해지면 앞에 문제가 또 쉬워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91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풀고요. 요걸 하면 아마 191-유제도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연립방정식 2의 해를 구하기 위해 1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렸다. 삽질한 거죠, 그죠?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려면 그냥
그냥 대입법 쓰면 되지. 못할 이런 그지 같은 짓을 합니까? 근데 뭐 하라니까 합니다. x 플러스 ay는 마이너스 9고요. bx 플러스 y는 8이래. 뭐야? 근데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얘는 망할 미지수가 4개네요. 그래서 정상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한 상태에서 오른쪽 그림을 싹 봤더니 야, 교점의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3,2죠? 그러면 그렇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2a는 마이너스 9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b 플러스 2는 8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또 다른 연립방정식이 그냥 생긴 거네요. 그럼 이거 굳이 뭐 a, b 좌표축을 그릴 필요는 없죠? 그죠? 이거 그냥 대입법 써서 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191-1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번 풀어봅시다. 정답! 자, 다 아는 것 같지만 한번 설명해 주자면 자, 이렇게 두 식이 있는데 그게 x좌표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2분의 1, 어쩌고를 지나다는 거겠네요. 근데 어차피 얘는 그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이제 하려면 대입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대입을 했더니 그래프가 식이 요렇게 바뀌더라. 연립방정식을 하려고 봤더니 친절하게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y가 2라는 걸 구했고 그럼 얘를 다시 여기다 넣었더니 또 할 필요가 없어졌더라. 그래서 했더니 쉬운 문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대표 유형 192번 해야 되는데 자, 쉬는 시간을 줄 건데 텐션이 떨어지니까 문제를 줄까요 말까요? 그냥 쉬는 시간 동안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 그 정도. 대표 유형 192, 193 풀어보세요. 유제는 풀지 말고.